지금 시대가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역사가 시작된 전체 시대 중에 개인 브랜드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대예요. 내가 뭘 하든 정보도 충분하고요, 채널도 충분하고요, 도와주는 도구조차 충분해요. 지금만큼 뭔가를 하기가 쉬웠던 시대가 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어제까지 살아온 삶에서 내가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뭐 나는 지금 크게 목적도 없고 뭐 생각도 없는데 그래도 지금 하세요. 왜 지금 하냐면 베스트셀러 작가이시죠. 제갈현열 작가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브랜딩으로 가는 그 길로서의 이 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 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요즘에 약간 좀 뭐랄까 현타가 오는 게 아니 본전이라는 거 뭐가 투자금이 좀 있어야 그걸로 투자도 해서 불리는데 이제는 뭐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다. 양극화도 심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이런 것들을 좀 폭발적으로 좀 늘려보고 싶기도 한데 대부분 다 이제 뭔가 회사원으로서 있다 보니 이거 시작조차 못하겠다. 기회가 이제 다 막혔다. 사다리 다 끊겼다.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네, 부자 될 방법이 없다.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벼락거지라는 말 너무 네. 재미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벼락 부자는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저주식 내가 저 주식 안 사서 저 비트코인 안 사서 저 아파트 안 사서 그러니까요. 거지 됐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다리가 끊겼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재밌는 것은 지금 시대가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역사가 시작된 전체 시대 중에 개인 브랜드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대예요. 네. 유튜브만 당장 보더라도 지금 50만 이상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많죠. SNS를 보더라도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저도 브일라님도 몰라요. 모르시지만 그냥 뷰티 유튜버인 것 같은데 팔로워 수도 10,000명, 20,0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 브랜딩 이용해서 어떤 화장품 사업 같은 거에서 뭐 한 번에 수억 수십억 버는 사람 너무나 많고요. 글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만큼 저는 오히려 부자가 되기 쉬운 시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시간값을 높이면 돼요. 네. 맞잖아요. 네. 자기가 한 시간에 10,000원 받는 사람이 한 시간에 100만 원 받으면 100배 부자가 되는 거겠죠. 한 시간에 1,000만 원 받으면 1,000배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기 한 시간에 대한 가치를 높이면 되는데 그 한 시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유명세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기획 강연을 가서 받는 강연료와 기획 전문 강사님이 거의 동일한 컨텐츠를 한다고 했을 때 받는 강연료는 계산해보니까 10배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분의 한 시간보다 제 한 시간이 15배가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제가 저분보다 기획을 15배 잘 가르치나?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저분은 기획 강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거고 저는 기획서 관련돼서 베스트셀러로 출간했다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네. 단순히 유명세가 다를 뿐인데 시장은 10배 가치를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유명세가 가장 쉬운 예죠. 월마트에서 이번에 에르메스 짝퉁백이 나왔더라고요. 아세요 그거? 저 몰라요. 네, 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요. 네. 왼쪽이 월마트에서 출시한 똑같이 생겼네. 네. 오른쪽이 에르메스 백이거든요. 네. 두 개 가치가 1000배 차이 나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렇느냐? 그러니까 작게는 100배, 이제 많게는 네. 1000배까지 차이 나는데 왜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 브랜드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결국은 유명세가 같은 제품이라도 가치를 다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내 시간도 내가 유명해지면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유사가 시작한 이후로 지금처럼 나를 알리고 내 브랜드를 쌓기가 쉬운 시대가 없어요. 브랜드를 쌓는다라는 건 너무 쉬워요. 시장에 나를 알리고 나를 알리는 내용들을 쌓아가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언제까지? 그 시장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요청해줄 때까지. 저도 열심히 책을 쓰고 열심히 이제 제 브랜드를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장에서 너 기획 잘하네? 그럼 와서 기획 강연 안 해줄래? 너 책 읽어봤는데? 너의 방향이 마음에 들어. 우리 기업 자문 안 해줄래?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고 알린 내용들을 쌓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브랜딩이 전부예요. 브랜딩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 지금 뭐가 달라졌냐? 첫 번째, 나를 쌓아갈 수 있는 채널이 이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허락된 시기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네. 나를 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진짜 타고난 재능으로 방송에 나가야 돼요. 네. 맞잖아요. 옛날에는 그 책 쓰기도 어렵고 책 내기도 엄청 어려웠잖아요. 책을 뭐 쓰던가 아니면 방송에 나가던가. 채널이 정말 한정적이었고 거기는 소수의 사람은 나갈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스마트폰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 켜서 인스타를 누르든 유튜브를 누르든 채널 개설을 딸깍
블로그 채널 개설 딸깍 자기를 알리고 쌓을 수 있는 공간이 공짜로 허락됩니다. 네. 그것도 가장 유명한 채널들일수록 공짜예요. 맞잖아요. 유료 채널일수록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채널이 너무 많아졌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는 방법. 과거의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약간 뭐랄까 도공제였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개념이었고 글쓰기는 비법 같은 거였고 그래서 정말 배우기도 힘들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지금 유튜브에 당장 글쓰기 쳐보세요. 글 쓰는 걸 너무나 잘하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글 쓰는 방법 다 알려줍니다. 그게 다 공짜예요, 심지어. 거기에 욕심이 나는 분들은 이제 유료 강연을 들을 수는 있지만 공짜 강연으로도 충분히 글 쓰는 방법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시대예요. 거기에 GPT. 그렇죠. 이제는 뭐 대신 써주기도 하니까. 대신 써주잖아요. 대신 써준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GPT에 어떠한 명령을 적을 수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명령을 적는 것도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글만 잘 적어도 그 GPT와 AI라고 하는 것들이 내 글의 기본적인 수준을 평균 이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시대거든요. 나를 알리고 싶으면 채널도 공짜, 그 채널에 접근하는 방법도 딸깍, 그리고 나를 알리는 방법에 글쓰기를 쓰고 싶다,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수천 수만 명, 방법도 공짜. 거기다 월 20불, 요거는 이제 20불 내야 됩니다. 네. 전 GPT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 저도 이제 20불 내고 구독하고 있잖아요. 20불의 구독료를 내면 그 내가 기본적인 글쓰기만 할 수 있을 때 그 글쓰기의 확장성을 알려주는 엄청난 도구까지. 자,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유명세는 돈이 된다. 그러면 자기를 알리고 브랜드를 쌓기 이렇게 편한 시대에서 그 알리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난 부자가 되는 게 너무 힘들다, 돈 벌기가 너무 힘들다, 벼락거지 된다라는 말에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걸 안 하세요. 자기 브랜딩을 쌓기 위한 활동도 안 하고요. 자기 브랜딩을 글로써 남기고 뭐 혹은 영상으로서 남기든 남기는 행위를 통해서 언젠간 시장이 인정해줄 그 유명세를 기다리는 활동을 안 하세요. 안 하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어렵다. 어렵죠. 내가 어떻게 하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렵나요? 딸깍 20불이에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전문성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연금술사 제가 되게 좋아. 파이로 코엘류의 연금술사라는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소설 주인공이 온갖 세상의 보물을 찾아서 다 떠나는데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처음 떠났던 자리 여행을 출발했던 자리 밑에 그 보물이 깔려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본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본질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전 그렇게 많이 자문도 하고 증명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어제까지 살아온 삶에서 내가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셋 중에 하나는 존재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맡은 직무 같은 것들이라고 하죠. 그 직무 중에 이 직무를 조금 서비스화 시켜서 시장에 공급체가 되면 돈을 벌 수 있겠네가 있을 거고요. 만약 내가 지금 일도 잘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역량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나처럼 일을 못하고 있고 역량이 떨어질 거다. 네. 그럼 일을 못하고 역량이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그 순간의 멘탈 관리 같은 게 아닐까? 그러면 하다못해 내가 누구보다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라도 적어보자. 나는 멘탈 관리할 때 한강을 뛴다. 한 3일 뛰어보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더라. 네. 그래서 나는 했던 게 등산이다. 멍청했다. 달리기도 못한 놈이 어떻게 등산을 하냐. 그리고 뭐 영화를 봤다. 뭐를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적게 돈을 쓰면서 현재의 답답한 자기 자신의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거를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봐요. 그것들을 그냥 블로그에 글로 적기만 하면 돼요. 5년 정도 지나잖아요.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뭔진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네. 나랑 다른 것은 10년 동안 단순히 술 한잔 먹고 그냥 자야지가 아니라 온갖 방법을 통해서 멘탈 관리하는 방법을 안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신용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 뭔가를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사람이 예를 들면 가장 평범한 대한민국의 80%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가성비 최강의 멘탈 관리는 이겁니다라고 컨텐츠를 만들어 사업한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기록으로 쌓아두었던 네. 거기에서 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하는 게 없으니까 본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죠. 본질은 자기가 현재 처해진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면 돼요. 그 적은 내용들 중에 지금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커요. 그 시장이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사람도 원하는데 못난 사람도 원해요. 똑똑한 사람도 원하지만 멍청한 사람도 원해요. 네. 웃긴 사람도 원하지만 진지한 사람도 원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종류의 욕구를 다 원해요. 그럼 내가 살아온 삶에서 내가 잘하는 거든 내 열등감이든 이 시장이 원하는 게 한 가지쯤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글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브이로그를 한다든지 네. 여행 갔다 온 거 소비한 거 음식점 간 거 이런 거 사진 올리면서 약간 뭔가 브랜딩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과시적 소비와 과시적 여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SNS를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때 제가 책을 쓰면서 봤던 게 미국에서 그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87점 몇 프로의 사람이 결국은 그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가 자기 자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글을 써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제가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해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다. 알리면 되고 싸우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무엇이 시장이 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동안에는 네. 내가 시장에 알리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좀 알아봐줘. 나 이렇게 멋진 삶 살고 있어. 부럽지. 이게 아까 제가 인간관계에서 끊어야 된다라는 어떤 사람, 나 인정해줘라고 구걸하는 사람과 일치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네트워크나 인맥관계에서도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조건이 있지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이로그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브이로그를 하더라도 나는 대한민국의 평균 직장인이다. 네. 그래서 연차가 14일밖에 없다. 그런 나는 그리고 내 연봉은 3천이다. 많지 않다. 평균치다. 그런 나는 50점까지 전 세계를 어쨌든 돌아보는 목표가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알리는 모든 투어는 이거다. 이 정도 수준인 사람이 가장 짠내나게 그 40개국을 돌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다. 그래서 나는 특가를 기다렸다. 예를 들면. 그래서 본인이 얼만큼 짠내나는 활동으로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전 세계를 돌아다녔나를 남기면 같이 여행 블로그를 남기는 거지만 목적이 생기는 거죠. 완전 다르죠. 어떤 사람이 봐야 되냐면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저런 명품 해외여행을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씩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거기 머물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브랜딩이 쌓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관련돼서 현실판 짠내 투어를 준비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브랜딩이 있기 때문에 하나 투어든 어디든 가서 여행 상품 만들자라고 만들어요. 짠내 투어다. 그 짠내 투어에서 공감대 있는 사람들끼리 가서 우리 열등감 느끼지 말고 재밌게 놀다 오자.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장 메시지로 쌓은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났나요? 하나도 잘난 게 없어요. 그러면 뭐 뛰어났나요?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했나요? 하나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충분히 시장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기록한 게 다예요. 그 기록이 그 사람에게 대한민국 80% 직장인이 극현실적 해외여행을 꿈꿀 때 네. 찾아야 되는 유일한 사람 포지셔닝 됐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브랜딩이 안 됐어요. 소수에 허락된 브랜딩이니까 전부 다 멋있는 것만 가져가요. 다 뭐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잘난 것만 가져가고. 네. 옛날에 그게 근데 지금은 그게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브랜딩이 돼라고 하는 것들이 브랜딩이 되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순간 돈이 돼요. 얼마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긴 뭐 요즘에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뭐 SNS 마케팅 하는 분들 보면은 뭐 나름 그 업계에서 뭐 되게 유명하다고 하시는데 뭐 전혀 모르잖아요. 이제는 몰라요. 너무 맞아요. 파편화됐으니까. 파편화가 돼 버려서. 맞아요. 근데 그 업계에서는 또 막 유명하시고. 맞아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네. 그렇게 매스가 없어지면서 그 정말 매체들이 잘게 쪼개지면서 그 잘게 쪼개진 그 수백만의 시장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그 한 시장에서 알리기만 해도 그 나머지 알리지 못한 사람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자문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경영자문을 글을 자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글쓰기를 뭐 잘합니다. 제가 글쓰기를 뛰어나게 합니다라고 자문을 한 적이 없고 저는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드리는 자문에 담겨 있는 생각과 글은 가장 상식적입니다. 나는 가장 상식적인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대부분 사업이 망하는 이유는요. 비상식적이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상식적으로 하는 말을 지키거나 아니면 내가 상식적으로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구조만 짜면 적어도 잘못으로 망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저는 저를 어필하거든요. 이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잘해요라고 하면 내가 누구랑 써야 돼? 최고의 명필가랑 싸우던가 뭐 필리카틀러 같은 마케팅 대가랑 써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현재 처해진 위치에서 내가 선택한 내 길이 뭐지? 나는 그래도 시장이 원하는 것만 담았고 나는 누군가의 원하는 것들만 많이 담았구나.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나한테 뭐가 생겼지? 내 생각은 그래도 가장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브랜딩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에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거는 뭐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적합하기만 하면 맞아요. 목적을 가지고 브랜딩을 쌓아가면 되는데 이게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편을 든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블로그도 써보고 뭐 이렇게 유튜브도 해보고 요즘에 유튜브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 좀 안 하려고 하시는 게 했더니 너무 안 힘들고 된다. 안 되고 맞아. 블로그 했는데 뭐 안 읽어주고 뭐 좋아요도 안 눌리고. 맞아. 그러면 내가 지금 헛고생하는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팔리는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어떻게 쓰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13권의 책을 내고 40만 부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13권이나 썼는데 40만 부밖에 못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책 한 권에서 100만 권 해서 그냥 바로 대박 나신 분. 뭐 그런 분도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책을 썼는데 저는 14년째 책을 썼는데 그분 쓴 책이 갑자기 그분을 스타로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게 똑같이 노력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그 알고리즘 신의 선택을 받아서 100만이 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되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내가 시장에 선택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네. 운일 수도 있고 그 운이 허락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결국은 그 운이 찾아올 때까지 끈기 있게 버틴 사람들 중에 그 운을 만나는 사람이 있지. 끈기 있게 버티지 않은 사람이 그 운을 만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뭐 해봤는데 안 되고 뭐 해봤는데 안 되고 뭐 해봤는데 안 되고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글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썼을 때 시장에서 책은 더 이상 안 된다. 책 쓰지 마라. 네. 책은 망하는 길이라는 그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말을 들으면서 난 13년째 매년 한 권씩 글을 쓰고 있다. 근데 내가 이 활동을 했던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지금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냐. 지금 네가 내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있냐. 내 브랜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나 허락되지 않을 기적적인 운이 찾아올 정도만 그 정도 시기만 하고 안 된다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게 너무 짧게 하는. 예, 저는 많다. 그랬으면 좋겠고 거기서 이어지는 이제 두 번째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힘 빼고 하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 대부분 왜 포기하냐면 유튜브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편집도 힘들어. 그러니까요. 내가 만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저장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 영상이 정말 힘들어요. 글은 지하철 타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한 편 볼 시간에 그냥 블로그에 아무 글이나 적으면 일단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쌓이기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힘을 빼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써라라고 해서 이제 글쓰기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팔리는 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글을 쓰기 전에요.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시장 우선주의자라고 했잖아요. 네. 팔리는 글은 시장 우선주의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자 내가 어떤 글을 쓰기 전에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알리기에 괜찮은 시장이 어딘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어찌 보면. 훨씬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말씀 잘 하셨잖아요. 여행을 갔는데 그냥 여행 후기만 올리는 사람과 그 여행을 가서 후기를 올리지만 앞에 선언하듯이 자 대한민국 평균 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전에 40개국 여행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글을 올릴 거냐. 가장 짠내나게 전 세계를 돌아와 다닐 수 있는 글을 올릴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적는 거랑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후자인 사람이 내가 어느 시장에 팔아야 되는지. 두 번째, 그 시장에 어떠한 이야기를 팔아야 되는지. 세 번째, 내가 왜 그것을 팔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걸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되게 쉬워져요.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게 말씀하셨던 어떻게 하면 팔리는 글을 쓸 수 있냐. 팔리는 글에 거의 저는 5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반이에요. 이 책에서 적었지만 절반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최소한의 끈기를 가져라. 운이라는 녀석이 찾아올 때까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장 지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써라. 나는 어쨌든 글쓰기를 추천한다. 너무 글이 쉽다. 제일 쉽기 때문에. 제일 쉽다. 세 번째는 글을 쓸 때 내가 어떤 글을 쓸 건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떠한 글을 원하고 있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내가 쓸 자격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유튜브 뭐 이렇게 원하는 분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니죠. 되는 판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되는 그 주제나 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데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아 그럼 나 그냥 뭐 구독자 막 하나도 안 늘어나는데 10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되는 판에서 해야 되고요. 네. 너무 잘 생각하셨는데 좀 얘기하면 싫어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도윤이 형 한번 바라봅시다. 저는 도윤이 형 김 작가님이랑 그래도 20년 넘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김 작가 TV를 할 때 절대로 그걸 안 하셨어요. 경제에 관련된 경제 게 관련된 아니었어요. 거. 온갖 사람들을 다 했어요. 그때 그 구독자 10명도 안 될 때 제가 출연했거든요. 네. 온갖 것들을 다 하다가 그것을 꾸준히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가지면서 본인이 냈던 투자 콘텐츠가 대박이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원하는 대로 투자를 계속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채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그 영상을 업로드 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될 만한 판을 빨리 발견하셔서 그쪽으로 피벗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했던 얘기고요. 그 말씀하셨던 얘기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피벗한 판에서 어떻게 본인이 살아남았냐. 본인이 잘하는 게 인터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질적으로 인터뷰의 삶을
유튜브 하기 전에 10년 이상 살았거든요. 네. 누군가를 섭외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누구보다 잘해요. 본질이 있으니까 경제라고 하는 경제 유튜버라고 하는 그 판에서도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리는 판에 해라.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자기가 그 판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는 혹은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맞아, 중요해요. 보니까 아무리 그 운이 딱 때가 맞아도 본인이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아 못해요. 역량이 네, 안 돼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브랜딩을 쌓아라라고 꼭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미국의 다큐멘터리에서 와 나는 그 다큐멘터리 보고 흑인 꼬마애가 그 왜 공부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의 답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실 난 목적 없다. 근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공부라는 녀석이 그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 난 하는 거다 라는 얘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쌓아가면요 그 쌓아간 결과는요 훗날 아까 말했던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져. 그러니까 뭐 나는 지금 크게 목적도 없고 뭐 생각도 없는데 그래도 지금 하세요. 왜 지금 하냐면 브랜드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쌓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은 뭐 어떠한 기술 어떠한 기교가 와도 못 대처하잖아요. 오늘부터 하시면 그 5년 뒤에 쌓이는 시점이 가장 빨라요. 그렇죠. 맞잖아요. 오늘이 가장 빠른 오늘이 날이죠. 가장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 우선 글쓰기에 그 얘기라도 적으라는 거예요. 나는 목적이 없다. 네. 그래서 나는 목적을 발견하고 싶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기 쓰듯이 하루에 10분씩만 적어 나가다 보면 그 사이에 뭔가를 발견할 거고 그 사이에 발견한 내용들을 쌓아갈 거예요. 그죠? 발전할 거잖아요.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5년 동안 그 고민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2년 동안 발견했다라고 해요. 발견하고 난 뒤에 쓰면 그 사람은 2년짜리예요. 그 사람의 브랜딩 2년짜리잖아요. 근데 5년 전부터 이걸 써왔어. 그럼 그 사람의 브랜딩은 7년짜리예요. 그 2년짜리와 7년짜리 중에 누가 더 높은 값이냐라는. 당연히 7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셔서 지금부터 쌓아지면 무조건 미래에 도움이 되고 무조건 훗날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잘하는 걸 찾으면 그때 시작할게요라고 늘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선은 해야 된다. 시작을 해야 된다. 브랜딩은요 히스토리입니다. 잘하는 걸 찾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 역시 결국은 본인의 브랜딩의 레거시가 돼요. 그러면 혹시 이게 투자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빨리 가려면 뭐 대출을 받든 해서 뭐 레버리지를 막 써서 이렇게 좀 속도를 높이는데 이 글쓰기라는 것도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난 뭐 몇 년 동안 해야 돼. 그리고 난 뭐 지금 실력도 없고 나는 지금 글 쓰는 것도 자체도 못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빨리 하거나 이런 뭐 일종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많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역대급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글쓰기의 1부터 10이 다 자기가 했어야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도 되게 어려웠고 지금은 방법이 되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아가서 글을 쓰는 거에 있어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제라 하면 예를 들면 AI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AI가 워낙 화두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해봤거든요. 한번. 어떤 얘기를 해봤냐면 GPT야. 네. 내가 방송 출연을 하고 싶은데 네. 나는 글쓰기 전문가야. 글쓰기 전문가로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고 싶으니 대한민국의 유튜버 중에 글쓰기 자기개발에 관련된 상위 유튜브 10명을 선정하고 그 10명의 채널 방향을 분석해서 네. 거기에 맞는 그 출연 제안 메일을 좀 써줘.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시장 우선주의고 나는 글을 이렇게 쓴 사람이야라고 했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수정은 자기가 좀 더 해야겠지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그 100개의 채널에 내가 어떤 글을 적을지 일일이 다 적었어야 됐어요. 지금은 내가 어떠한 글을 적어야 되는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글을 적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방향에 어떠한 요소들을 담아야 되는지만 알고 있어도 말씀하셨던 레버리지 수단이 말도 안 되는 레버리지 수단이 눈앞에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레버리지 수단에 제가 아까 말했던 최적인 프롬프트칼 명령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 유튜브 출연하고 싶어 좀 도와줘 하면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내가 이 말을 했던 거 이건 사실 글쓰기이지만 글쓰기 이전에 기술과 훈련으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이건 기량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기획력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구상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글쓰기에 50은 사실 한 건데 나머지 50을 채워줄 수단까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곱하면 저는 지금은 솔직히 글을 못 쓴다 나 글 능력 없어도 못 쓴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챗 GPT가 나왔기 때문에 챗GPT라고 하는 수단이 있고 그 수단의 힘이 저는 되게 크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챗 GPT가 뭐 일종의 내 뭐 조언가 그룹일 수도 있고 맞아요. 내 직원들일 수도 있고 맞아요. 내 어떤 조사 전문원들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 잘 시키는 수단이 뭔가요? 라고 하면 글이거든요. 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정도 글만 잘 써라. 그러니까
거기에 명령을 내릴 정도의 글만 잘 써. 그 글은 기술이고 기량이라서 익히면 된다. 네. 운전 익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차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운전을 전혀 못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인정할게. 쓰지 마라. 운전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익힐 수 있는 역량이고 그 역량으로 이용해서 많은 글을 생산하다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글이 늘어요.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GPT가 내 명령을 받고 만든 글도 내 글이거든요. 그걸 당연히 수정을 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서서히 늘어요. 옛날에는 실력이 다 늘고 나서 글을 썼잖아요. 지금은 글을 생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력도 같이 늘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거기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시장에 뭐 잘 맞는지도 사실 따져보고 이제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되는 판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 되는 판이 뭔지 모르는 분이 사실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챗 GPT랑 같이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찾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챗GPT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질 않지만요. 네. 내 대화를 최대한 풍성하게 보여줘요. 내 고민을 풍성하게 보여줘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런 글을 통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는 사이에 그 될판이라고 하는 단초나 계기도 뭐 찾을 수 있죠.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생각하면 정말 역대급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역대급 기회죠. 지금은 나라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전에는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허락되었던 초전문가 집단의 가장 높은 순도의 지식을 즉시 내가 받을 수 있고 옛날처럼 일일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네. 물어보면 바로 답해주는. 그래서 말 그대로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충실히 따라주는 엄청난 전문가 집단을 100명, 1000명이든 한 달에 20달러로 소유할 수 있는 시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말씀드렸던 브랜딩을 쌓기는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글을 쓰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 치면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문외한이다 보니까 글이라는 거를 뭐 다양한 곳에다 쓸 수 있는데 그럼 여전히 그러면 뭐 네이버 블로그가 뭐 가장 좋은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플랫폼. 그 어떤 플랫폼이 가장 좋아요라고 누가 묻잖아요. 저는 뭐라고 묻냐면 뭘 하고 싶어요라는 걸 뭘 하고 싶냐? 네, 뭘 하고 싶어요. 이것도 이제 쉬운 얘기인데 결국은 내가 하려고 하는 상품이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성질에 따라서 네. 내가 이용해야 될 플랫폼이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가령 되게 킥하고 힙하고 약간 날리면서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브랜딩을 하고 싶어. 네. 그게 이제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에서는 저관여 감성 제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관여성은 적고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 SNS나 아니면 스레드 네. 워낙 휘발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즉각 나올 수 있고 쇼폼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맞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예를 들면 6회 강연에 1,000만 원짜리 강연을 팔고 싶어요. 나는 그런 서비스를 팔고 싶어요. 그래서 6번 강연을 하는데 보는 사람이 1,00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된다. 혹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람마다 살면서 한 번만 딱 받으면 되는 서비스인데 대신에 한 3,000만 원이다. 네. 라고 하는 거는 그걸 고관여 이성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는 깊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래 체류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블로그나 혹은 회원 가입을 해야지 들여다볼 수 있는 카페, 폐쇄성이 있는 그런 게 좀 더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좋아요라는 거 이전에 내가 쌓을 브랜딩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냥 자기 손에 제일 익는 걸로 하세요. 글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스레드나 이런 것들은 너무 UI, UX 복잡해서 모르겠고 나 옛날 사람이라서 블로그만 블로그 해도 돼요. 블로그 쓴 글을 언제든지 이제 여러 채널을 되니까. 통해서 옮기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장 익숙한 채널에서 어쨌든 자기가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나한테 적합한 채널이란 건 있으니 그걸 찾아봐서 해라. 그걸 어떻게 찾냐? $20 내고 GPT한테 물어보면 GPT한테 이것도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제가 강연하는 내용을 어디까지 이 녀석이 알고 있나라고 해서 강연하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물어주면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뭐 똘똘한 직원이 됐어 확실히. 맞아.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준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을 거의 뭐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제가 저 해외 출장 자주 가거든요. 해외 출장 자주 가는데 응급실 갔어요. 네. 몸이 좀 안 좋아서 가슴 사진이랑 링겔을 맞았는데 외국 베트남이어서 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말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도 모르겠는 불안한 거예요. 네. 그 GPT 켜서 제 엑스레이 사진 카메라 폰으로 찍고 제 링겔 맞는 사진 찍고 이걸 그냥 해서 야 내가 지금 이런 걸 맡고 있는데 나 어떤 상황이야 라고 하니까 얘가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의사가 영어 되는 의사가 와서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얼마든지 수많은 전문가 집단을 내 서브로 둘 수 있는 시대잖아요. 브랜딩을 위해서 그런 서브들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AI 뭐 챗GPT가 이제 뭐 세상에 나온 지도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거잖아요. 아직 사람들도 여기에 적응을 못한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한 신분 상승 아니면 어떤 근로소득의 뭐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고 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남은 미래를 내가 대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입니다. 0.9%의 안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해야 됩니다. 0.9%의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왜 뭐냐면 1%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제 주장한 것은 아니고 네. 세상은 지금까지 0.1%의 창의적인 사람 무언가를 만들면 0.9%의 안목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고 이제 시장에 전달했고 네. 99%의 잉여 인간들이 네. 이제 그것을 끌어오면서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AI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0.1%의 창의적인 사람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할 수는 없지만 0.9%의 안목 있는 인간이라서 이 AI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용해서 얘가 주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땡기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AI를 GPT를 투자물로 보지 마시고 생산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전 인식 전환이 네. 앞으로 시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누차 계속 말씀드리고 아마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그 잔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지금만큼 하기가 쉬운 시대가 없어요. 내가 뭘 하든 정보도 충분하고요. 채널도 충분하고요. 도와주는 도구조차 충분해요. 지금만큼 뭔가를 하기가 쉬웠던 시대가 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자, 이 시대에서 그래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훨씬 극명하게 벌어지는 시대이기도 해요. 부일남 채널은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든 아니면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냉정하게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만큼의 충분한 자산이 많은 사람보다는 그 자산이 없는 사람,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과 짜증을 느끼면서 어차피 노력 따위나 해도 안 변한다 세상은. 인생 다 운이다. 인생 다 운이다라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낭비한 시간에 예전보다 훨씬 쉬워진 방법으로 뭐라도 자기를 기록하고 쌓아나가는 일을 시작하세요. 장담컨대요. 그렇게 5년이 지나면요. 그 5년 만에 자기의 가치와 자기 시간값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나오고 보입니다. 그걸 본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걸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안 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년이 아니라 1년이라도 해보라는 거죠. 이해하기 쉬운 시대. 그거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저는 앞으로의 세상에서의 퀀텀 점프가 가능한 무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책이 이제 팔리는 글은 처음이라고 하셨기 네. 때문에 이제 나는 글쓰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브랜딩을 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팔리는 글은 뭐고? 뭐 예를 들어 뭐 팔리지 않는 글은 뭐고? 그러니까 뭔가 글쓰기에도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차이 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팔리는 글은 시장이 사는 글이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리는 자신은 근데 안 팔아봤으니까. 시장이 이제 그렇죠. 시장이 이제 사는 글인데. 네. 그래서 팔리는 글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기깔난 표현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 해서 시장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쉬워요.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 어려워, 시장이 듣고 어려워. 싶은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제가 광화문에 광화문 미진 숯불 막창이라고 네. 하는 막창집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를 자문을 해주는데 그 친구가 대구에서 쭉 살다 서울에 올라와서 대구 막창집을 여는 거예요. 열기로 하고 나서 뭘 고민했냐면 시그니처 메뉴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절창이라는 부위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절창 처음 들어보셨죠? 절창 처음 듣습니다. 그게 소의 위가 4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부위를 절창이라고 하고요.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나오는 부위가 제일 적은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내장 부위 중에 고소해요. 여기까지 들으면 참 좋은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고 싶은데 절창으로 하고 싶다. 네. 몇 명한테 먹여봤더니 시장에게 줘봤더니 질기대. 한 절반 정도가.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팔리는 글을 도와줬죠. 무슨 소리냐? 너가 방금 말한 거에서 자 시장이 원하는 얘기만 가지고 와서 다시 써보자. 너가 방금 말한 것 중에 절창은 소 내장 중에 가장 고소하다며. 네. 그리고 한 마리 잡아서 500g 정도밖에 안 나오는 정말 적은 부위만 나온다며.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질기다란 말을 자 이렇게 표현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씹을수록 고소해지는 귀한 특수 부위다라고 하면 어떠냐. 질기다라는 것은 너가 주장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판단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너가 전달하는 알리는 너가
씹을수록 고소해집니다라고 해봐라. 네. 아무도 질기다라고 생각 안 한다. 아, 씹을수록 고소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불안하면 나는 메뉴판에 이렇게 적어라. 소설창은 500g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특수부위고 씹을수록 고소하다. 그래서 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절창을 드시고 씹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더 부드러운 막창 드셔라라고만 이야기해라라고 했거든. 그렇게 이제 메뉴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거 바꾸고 나서요. 컴플레인이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찔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를 안 했다면. 네. 그 사람들이 블로그에 후기를 어떻게 올리냐면 진짜 귀한 부위 먹었고 이게 확실히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창집이라고 이제 몇몇 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 막창집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매출이 30억이 넘어요. 그 30억이 넘는 막창집에 두 번째로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 단순히 글을 제가 어떻게 했나요? 뭐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그냥 시장이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로 담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곱하기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팔리는 글의 전부고요. 이걸 자기한테 적용하면 자기 브랜딩이에요. 이걸 상품한테 전달하면 상품 브랜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단점도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반대로 내가 글을 잘못 쓰면은 장점도 단점으로 보이겠네요. 대부분은 장점을 단점화시킨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정말 흔하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손해를 보고 글만 쓰면 손해를 보냐라는 사람들이 소수고 대부분은 이제 자기 장점을 곱하기를 못 하시는 거죠. 곱하기를 못 하는 장점을 강점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글쓰기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갈현열 작가님 모시고 부자들은 또 사람을 또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어떤 또 인맥 관리를 해야 되는지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앞으로 정말 몇 안 되게 오는 정말 좋은 기회가 이제 눈앞에 왔는데 이거를 또 놓치는 분들이 또 많을까봐 아까 말씀하신 0.9%에 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건 잡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0.1%까지는 못 들어갔어도 그렇죠. 네, 이 기회 한번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